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당할 뻔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야, 한 번의 잘못, 단 한 번. 누굽니까? 바로 대륙의 여신 판빙빙입니다. 판빙빙이 인기가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분으로 똑같이 성형하는 분도 있고 막. 맞죠. 그만큼 참 아름다운 얼굴이었는데 네. 98년 황제의 딸에서 조연 금쇠의 역할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2004년에는 핸드폰이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인지도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2004년 같은 해에 백화장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으면서 톱스타 반열에 오르죠. 진짜 같은 여자 봐도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부러울 아름답죠. 정도로.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판빙빙 이분이 또 부러운 게 네. 수입이 그래요? 만만치가 않다고 또 중국에서 벌잖아요. 한 경제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6월부터 1년간 수입이 약 2,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뭐 됩니다. 했다 하면은 뭐 100억대를 찍는구나. 이런 기록은 세계 여배우 중에 4위에 해당되고요. 세상에.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든 배우라고 합니다. 대박이다. 그리고 2017년에는 중국 유명인 수입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위랑 2위 차이도 또 커요. 네. 좀. 그러네. 어. 아니 잘 나가고 있었는데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쩌다가 연예계에서 퇴출당하신 거죠? 궁금하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 때문인데요. 뭐예요? 바로 탈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니 너는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달세까지 했어요? 네, 201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해요. 한화로 약 403억 3,700만 원. 어유야. 요 정도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네. 벌금이 부과됐는데 벌금 액수가 1,438억 원입니다. 그걸 낼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출연료를 49억 원 받았으면 30억 원 받다고 축소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방식으로 그동안 쌓인 탈세 금액이 403억 3,700만 원 와, 정도로 추산이 우와. 됐고 당시에 요것 때문에 판빙빙이 종적까지 감추면서 뭐 그래요. 감금설, 도피설 여러 가지 그때요. 썰들이 맞아요. 많았었죠. 네.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납치됐다는 말도 있었고. 근데 그 탈세가 어떻게 알려지게 됐어요? 2003년에 그 제작됐던 영화 아까 제가 휴대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영화 속에 보면 불륜을 즐기는 남자 주인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 캐릭터와 실제 인물인 인기 앵커, 이 앵커분과 싱크로율이 막 100%다라고 해서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해당하는 앵커가 제작팀과 원수지간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휴대폰 2가 제작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요때다 해서 이 인기 앵커가 화가 나서 판빙빙의 탈세 비리를 제보를 한 겁니다. 신고를 했구나. 네. 이렇게 그녀를 사랑했던 팬들이 실망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3개월간의 잠적을 끝으로 이제는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올리면서 일단락됐는데요. 벌금 아까 전에 1,43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요걸 내기 위해서 베이징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41채를 금매로 내놓습니다. 한 채가 있었어. 이 멋진 언니였네요. 41채. 심지어 시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저걸 샀어요. 그래서 저걸 샀어요. 그렇게 해서 밀린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답했어요. 와 대단하다. 멋있네. 그래도 다 완납했으니까 이제 좋은 마무리로 됐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돌이킬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그런 아찔했던 순간이 있는지. 우리 글라디스는 제일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언제예요? 나 결혼. 아,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진짜요? 결혼.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왜하고 만약 그런 부모님 말 잘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스무원 일 있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못 되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 뭔지 알 것 같아. 하고 더 멋진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멋진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더 멋진 남자? 왜 우리 신랑도 알아요.
다시 태어나면 자기랑 결혼 안 한 거 그렇죠. 알아요. 사실- 벌써 나갔을 때 상관없어. 본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 신랑이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하고 싶어. 진짜? 나는 안 하고 싶어. 야 정말 이 죽일 놈의 찐사랑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운 좋아요. 왜 그건 좋아요? 그런 남편 만났다니. 방금 이상한 소리가 잠깐만요. 나. 그러면 피터는 다시 태어나면 와이프랑 결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100% 저도 그래요. 저도 좋은 남편이에요. 진짜요? 우리 어머니를 견딜 수 있는 여자 많지 않아요. 아니 왜 영국이 대체 재미가 없는 겁니까? 아 영국 사람은 이렇게 유재미인데. 자 어쨌든 우리 판빙빙 씨 다시 복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5년 만이죠. 올해 2월에 독일에서 열린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근데 인터뷰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을 그 삶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지금은 맞아요. 모든 게 괜찮다라면서 네. 심경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그 외 다른 영화제에도 많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드라마 카메오로도 출연을 했었거든요. 점점 와, 활동 정말 이정재 영역을 강하늘.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야. 사람이 진짜 정직하게 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맞아요. 있어요. 큰 예. 욕심 내다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맞아요. 자 다음 이야기 또 궁금한데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 정말 제대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실제 주인공인 크리스 가드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실화였죠? 실화. 갑자기 소름. 실제 주인공이시란 거죠? 이 이야기가 정말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극적인데 지금은 2천억을 보유한 자산가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불우했다고 합니다. 양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고요. 그리고 경제 사정 때문에 대학을 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생업에 바로 뛰어드는데 결혼을 또 했는데 이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서 아내랑도 또 헤어지고 아이고. 아들이랑 지하철역 화장실 바닥에 종이를 깔고 자는 불쌍하다. 것 같은 그런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죠. 아들이 좀 어리지 않았었어요? 네, 영화에서는 8살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2살이었다고요. 나 지금 소름. 네. 어떡해. 그래서 혼자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귀엽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5달러씩, 1달러씩 던져주곤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아들한테 뭐 스테이크 사주고 남은 돈으로 뭐 이렇게 생활하고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이 불우했죠. 아니 그런데 억만장자는 어떻게 된 거죠? 어느 날 큰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얼굴이 환하더래요. 네. 그래서 궁금해진 거죠. 저 사람들은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해서 앞에 하필이면 빨간색 스포츠카가 한 대 서더니 거기에 남자 한 명이 내리더래요. 그리고 이제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 남자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네. The two questions were, what do you do? How do you do that? Turns out this guy was a stockbroker. And he was not just a stockbroker, he was one of the top institutional salespeople on Wall Street, and he was making $80,000 a month. Now, I'm not the smartest guy in this room, but I'm pretty good with numbers. 그때 그 남자가 한 대답이 크리스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크리스가 무조건 이제 주식 중개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꿈을 갖고 주식 중개 사무소 회사에 찾아가서 나 무보수 인턴으로 일하겠다. 그러니까 좀 일만 좀 알려달라. 라고 하면서 낮에는 인턴 생활하고 해가 지면 다시 노숙자 쉼터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루 200명의 고객과 통화를 하는 등등 정말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죠. 와. 노력이네 이거. 그런다고 누구 알아줄까요? 네,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있던 대형 투자사의 대표였는데요. 하루는 갑자기 크리스 가드너한테 점심을 먹자라고 하더니 성실함에 반했다, 감동을 했다. 그러니까 정식 직원으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열정은 배반하지 않다니까 이거. 그렇게 이제 정식 직원이 되는 것도 좋았는데 무엇보다 이제 아들한테 떳떳하게 난 이제 직장이 생겼다 아빠가 라고 하는 게 정말로 좋았다고 해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결과 아주 초고속으로 승진을 해서 6년 후에는 아예 자기만의 투자 회사를 설립을 하고 와 회사까지 미쳤다. 심지어 그 이름이 아들의 이름을 딴 글로벌 투자 회사. 감동이네요. 로 이제 확장을 시켜나갔죠. 대단하다. 그렇게 정확하게 10년 후에 억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10년. 맞아.
지금은 뭐 자선단체 기부금도 많이 내고요. 연설가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데 전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말 걸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기적이란 단어 있잖아요. 기적도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순간 찾아온 행운인 줄 알지만 알고 보면은 결국은 이 노력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준비된 기회 같은 거거든요. 네, 크리스도 결국은 끝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